안녕하세요. 앱 인벤터로 배워보는 창의적 생활 코딩 강의를 맡은 전희경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앱 인벤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앱 인벤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제로 고양이와 강아지라는 프로젝트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앱 인벤터를 배워보는 첫 번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앱 인벤터로 하는 코딩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간단한 컴포넌트들을 사용해보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와 버튼 컴포넌트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앱 만들기입니다. 이미지와 버튼 컴포넌트는 앱에서 많이 쓰이는 컴포넌트입니다. 앱 화면에 고양이 버튼과 강아지 버튼이 있는데요. 고양이 버튼을 누르면 고양이 이미지가 나타나고 강아지 버튼을 누르면 강아지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두 번째 주제는 가속도 센서와 음성인식 기능 사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가속도 센서가 있어서 스마트폰의 이동 방향과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흔들면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이 번갈아 나타나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해 볼 텐데요. 애플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시리를 부르거나 삼성에서는 빅스비라고 부르는 음성 인식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다들 있을 겁니다. 오늘은 앱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음성 인식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고양이라고 말하면 고양이 사진, 그리고 강아지라고 말하면 강아지 사진이 나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앱을 만들기 전에 완성 파일을 실행한 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화면의 위에는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이 보여질 이미지 영역이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고양이와 강아지라고 적힌 버튼이 보입니다. 고양이 버튼을 누르면 고양이 사진이, 그리고 강아지 버튼을 누르면 강아지 사진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고양이 사진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강아지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강아지 사진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 버튼을 누르면 고양이 사진이, 강아지 버튼을 누르면 강아지라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이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지금 강아지 사진이 보여지는 이미지 아래를 볼 텐데요. 가속도 X 데이터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는 레이블 2의 텍스트라고 글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스마트폰을 흔들었을 때 레이블 2의 텍스트라는 부분에 가속도 값이 표시되고 현재 이미지가 강아지 사진이라면 고양이 사진으로 바뀌고 현재 이미지가 고양이 사진이라면 강아지 사진으로 바뀌도록 해두었는데요. 지금 스마트폰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흔들 때마다 고양이에서 강아지로, 그리고 강아지에서 고양이로 폰이 흔들림을 감지할 때마다 사진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맨 아래에 말하기라고 적힌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말하는 단어나 문장을 인식해서
레이블 3의 텍스트라고 적힌 부분에 텍스트로 출력해 줄 겁니다. 말하기 버튼을 눌러서 강아지 또는 고양이라고 말해 보겠습니다. 말하기 버튼을 누르고 강아지라고 말하니까 레이블에 강아지라고 출력되고 강아지 사진이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하기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고양이라고 말해 보겠습니다. 고양이. 레이블에 고양이라고 출력되고 고양이 사진이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오늘 만들어 볼 고양이와 강아지 예제를 실행해 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앱 인벤터에서 함께 실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제에서 사용할 컴포넌트와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튼인데요. 버튼은 아마 앱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컴포넌트일 텐데요. 고양이와 강아지 예제에서는 각 버튼을 클릭하면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미지 컴포넌트는 스크린에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인데요. 예제에서는 고양이 사진과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이블은 스크린에 글자를 표시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우리는 현재 가속도 값을 레이블에 나타내도록 하고 그리고 음성 인식으로 인식된 단어를 레이블에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과 이미지, 레이블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고요. 수평 배치라는 컴포넌트는 레이아웃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컴포넌트 배치를 수평으로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음성 인식은 미디어에 가면 있는데요. 음성 인식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단어를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속도 센서는 센서라는 부분에 있고요. 스마트폰을 흔들었을 때 고양이 또는 강아지 사진으로 변경하는 기능을 합니다. 오늘 사용할 컴포넌트를 알아봤으니 이제 앱 인벤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보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앱 인벤터 웹사이트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주소창에 appinventor.mit.edu 라고 주소를 적은 다음 웹사이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Create Apps 버튼을 클릭하고 그리고 로그인을 위해서 구글 계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앱 인벤터를 입력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지난주에 간단하게 만들었던 테스트라는 프로젝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요. 우리는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클릭해서 앱 인벤터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앱 인벤 프로젝트 그리고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프로젝트 이름은 한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cat and dog 이라고 이름을 적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cat and dog 이라고 생성된 프로젝트가 보이고요. 우리는 라이브 테스팅을 위해서 앱 인벤터 메뉴에 있는 연결을 클릭해서 AI 컴패니언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앱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4가지 라이브 테스팅 방법을 간략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앱 인벤터 탭에서 Resources 그리고 Get Started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Setup Instruction 이라고 나오는데요. 라이브 테스팅을 위한 4가지 옵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롬북을 사용하거나 또는 에뮬레이터 그리고 USB 연결이 필요한 학생들은 인스트럭션을 클릭해서 따라 해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AI 컴패니언을 이용해서 라이브 테스팅 해볼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스트럭션 클릭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MIT AI2 컴패니언 이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되는데요. 설치가 되었다면 다시 앱 인벤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앱 인벤터의 메뉴에서 연결 그리고 AI 컴패니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QR코드와 알파벳 코드가 여기 보여지는데요. 스마트폰에 여러분이 설치한 MIT AI2 컴패니언 앱을 열어보겠습니다. 6자리 영어 코드를 입력해서 Connect with 코드 버튼을 누르거나 스캔 QR코드 버튼을 눌러서 카메라가 실행되면 컴퓨터 스크린에 있는 QR코드를 인식시켜서 AI 컴패니언을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둘 중 원하는 방법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앱 인벤터 화면에 진행바가 나오고 100%가 되면 사라집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스크린 1 빈 화면이 스마트폰에 출력되면 성공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앱 만드는 과정이 스마트폰 화면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라이브 테스팅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만들 고양이와 강아지 예제의 주제를 다시 살펴보면 버튼으로 이미지 바꾸기, 가속도 센서 사용하기, 음성 인식 기능 사용하기 이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 버튼으로 이미지를 바꾸는 부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의 디자이너 화면에서 고양이 버튼과 강아지 버튼을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이 출력될 이미지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또 미디어 영역에 고양이 사진 파일과 강아지 사진 파일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앱 인벤터로 돌아와서 디자인 화면에서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면 스크린 1이라는 이름의 빈 스크린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화면에서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추가하고 속성을 바꾸어서 화면을 구성하면 됩니다. 스크린도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속성 값을 바꿀 수 있는데요. 스크린의 기본 수평 정렬은 왼쪽, 그리고 수직 정렬은 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왼쪽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컴포넌트가 추가되는데요.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평 정렬을 클릭해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설정 값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수직 정렬을 선택해서 위, 가운데, 아래를 선택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쪽 앱 이름은 우리가 새 프로젝트를 만들 때 cat and dog으로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앱 이름이 cat and dog이라고 여기에 지정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고양이와 강아지라는 한글 이름으로 앱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고양이와 강아지 라고 앱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의 속성을 살펴보면 배경색 그리고 배경 이미지처럼 여러 가지 속성 값을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스크롤 가능 여부라는 속성에 체크하겠습니다. 스크롤 가능 여부에 체크하면 스크린 높이 이상으로 컴포넌트를 수직으로 배치할 수 있고 스크린 오른쪽에 스크롤 막대가 나타나서 스크린을 위아래로 스크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스크린에 앱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화면 구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버튼, 이미지, 레이블과 같은 컴포넌트들은 왼쪽에 팔레트 영역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습니다. 이미지 컴포넌트를 드래그해서 뷰어 영역으로 끌어다 놓겠습니다. 이 이미지 컴포넌트에 옆에 있는 물음표를 한번 클릭해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미지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컴포넌트입니다. 보여줄 사진이나 이미지의 모양은 디자이너 또는 블록 에디터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세히 알아보기를 클릭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지 컴포넌트를 드래그 할 때 파란색 선이 나타나는데요. 이 파란색 선은 컴포넌트가 추가되는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미지 컴포넌트를 뷰어에 끌어다 놓으면 화면에 작은 그림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앱을 설치했을 때는 이미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컴포넌트 영역을 살펴보면 스크린 1 아래에 이미지 1 컴포넌트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인벤터에서는 모든 컴포넌트들이 상위, 하위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위 컴포넌트를 부모 컴포넌트라고 부르고 하위 컴포넌트는 자식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이 이미지 컴포넌트의 속성으로 가서 이미지 컴포넌트의 높이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값은 기본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설정해 두면 이미지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입니다. 높이를 선택하면 부모 요소에 맞추기라는 설정도 있는데요. 부모 요소에 맞추기는 부모 컴포넌트인 스크린의 높이 값에 따라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아래 픽셀은 입력한 픽셀 값으로 고정하는 방법이고요. 아래쪽 %는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화면에 50% 비율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50%로 적어주고 확인이라고 눌러주면 이제 이미지 높이가 화면의 50%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컴포넌트의 너비를 설정하겠습니다.
너비 값도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자동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를 선택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모 요소인 스크린 컴포넌트의 너비에 맞추어서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버튼을 2개 수평으로 나란히 추가해 볼 텐데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버튼 설명을 보겠습니다. 버튼은 클릭하면 연결된 동작을 수행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클릭을 가능하게 할지 활성 여부도 디자이너 또는 블록 에디터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보여지네요. 버튼을 2개 드래그해서 뷰어에 갖다 놓아 보겠습니다. 버튼을 2개 수평으로 나란히 추가하고 싶지만 버튼 2개를 뷰어에 갖다 놓으면 버튼이 나란히 놓여지지 않고 위아래로 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평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배치할 수가 없는데요.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하나씩 수직으로 배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레이아웃이라는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팔레트 영역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아래 레이아웃이라는 선택하면 그 안에 수평 배치 컴포넌트가 보이는데요. 수평 배치 한번 설명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구성 요소를 배치할 형식 지정 요소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평 배치 컴포넌트를 드래그해서 이미지 컴포넌트 아래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 1과 버튼 2 컴포넌트를 이 수평 배치 컴포넌트 안에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버튼 1의 텍스트라고 보이는 이 버튼을 끌어서 수평 배치 안에 넣어주고요. 버튼 2도 끌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삽입 위치를 잘 보면서 추가해야 되는데 이 2번째 버튼을 수평 배치 안에 추가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컴포넌트에 있는 수평 배치를 선택하고요. 컴포넌트의 속성에 가서 너비를 자동이 아니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바꾸어주면 쉽게 2번째 버튼을 원하는 위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는 위치를 잘 보고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버튼 1과 버튼 2가 수평 배치 컴포넌트의 왼쪽에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 2개의 버튼을 중앙에 정렬하고 싶다면 수평 배치의 속성에 가서 이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설정해서 버튼 2개를 가운데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수평 배치의 수평 정렬은 그대로 왼쪽으로 두고 버튼 1과 버튼 2의 너비 속성을 바꾸어 주면 되는데요. 버튼 1의 너비가 자동으로 되어 있지만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버튼 2도 마찬가지로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바꾸어 주면 버튼 1과 버튼 2가 중앙에 수평 정렬 컴포넌트 안에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바꾸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버튼이 지금 현재는 버튼 1의 텍스트 그리고 버튼 2의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보여지는데 고양이 또는 강아지라는 텍스트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바꾸기 위해서는
버튼 1의 속성에 가서 아래쪽에 내려오면 텍스트라는 부분에 현재 버튼 1의 텍스트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고양이라고 입력해주면 버튼의 텍스트가 고양이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버튼 2의 속성 그리고 텍스트에서 강아지라고 입력해서 고양이와 강아지 버튼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양이와 강아지 버튼을 눌렀을 때 보여질 고양이 사진 또는 강아지 사진 파일을 준비해서 업로드해야 되는데요. 직접 촬영한 사진 파일이 있다면 그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때는 저작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작권 없이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 창을 열어서 픽사베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이미지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이라고 이미지를 검색하면 여기 위에 있는 스폰서 이미지들도 있지만 아래쪽에 무료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고양이 이미지를 클릭하고 옆에 보이는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앱 인벤터에 돌아와서 여기 뷰어의 크기를 보면 전화 크기라고 해서 505,302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를 다운받을 때 640 곱하기 425 JPG 파일로 받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이즈를 선택하고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파일명이 보여지는데요. 앱 인벤터에서 사진을 등록할 때 파일명이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명을 변경해 줄 텐데요. 여기에 폴더를 열어서 파일명을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이 한글이면 오류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파일명에는 영문자와 숫자, 그리고 언더바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름을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사진은 간략하게 캣이라고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명을 변경해 주고 이번에는 강아지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해서 이번에도 사이즈를 선택하고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폴더를 열어서 파일명을 간단하게 독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앱 인벤터에서 이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로 돌아가서 컴포넌트 영역 아래에 보면 미디어 영역이 있습니다. 파일 올리기를 클릭하고 그리고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하나씩 추가해 주면 됩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doc.jpg라는 파일이 업로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파일 올리기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고양이 사진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디자이너 화면에서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속성을 변경한 다음 우리가 필요한 미디어 파일까지 업로드하는 것으로 화면 구성은 모두 끝났습니다.